세 번째 줄에 가서는 자기의 심정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은 경성역부터 효창원, 한강, 우리원도, 소사도원까지가 인천 바깥의 이야기고요. 인천 사람이라든지 사실 그 당시 부평은 인천이 아니었군요. 어쨌든 이 부평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부평, 염전, 북망, 차중이 인천에 대한 풍경을 그린 겁니다. 효창원은 지금 효창운동장 서울에 가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은 경성역에서 용산역 사이에 이 열차 우측으로 산이 이렇게 언덕이 있는 여기가 효창원이라고 아마 과수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효창원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용산에서 노래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경성에서 여기가 경성인데요. 경성역에서 용산까지 용산에서 노량진까지 건너가면서 한강철교 건너가면서 한강의 모습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동역 지금 우리동역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원도라고 해서 언덕이죠. 우리동 언덕을 또 시적으로 이렇게 했고 소사도원 여기는 소사역이 지금 부천역입니다. 지금 소사역이 아니에요. 부천역을 원래 소사역이라고 불렀거든요. 소사역에서 부평까지 오면서 소사도원 복숭아밭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송내역 일대가 뭐 딸기밭도 있고 복숭아밭도 있고 뭐 가수원들이 많았거든요. 그쪽을 봤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사역에서 부평까지 이루면서 봄 풍경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부평 그리고 염전은 부평역에서 부평하경, 염전은 부평에서 주안 올 때까지 이제 염전 풍경을 그렸고, 북망은 제물표역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딱히 안 나와 있는데, 요건 이따 제물표역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차중, 여기도 역인명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동인천역에 도착하면서 거의 이제 차중 풍경. 그리고 열차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그 경성에서 출발해서 그 축현역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하행선을 타고 내려오는 그 공간의 이동을 그렸는데 시점은 각각 거기에 붙이는 시점은 달라요. 봄, 가을, 봄. 그러니까 이쪽 그 부천까지의 구간은 봄하고 가을밖에 없습니다. 추경이나 동경은 없는데 인천 들어와서는 4개가 다 나오죠. 하경, 그 다음에 추경, 춘경, 동경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풍경을 아마 시적으로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답사 코스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인천 국립고등학교. 요거는 23년도 신축 건물입니다. 우리가 가서 볼 모습도 이 모습이고요. 요건 43년도 졸업 앨범이라 원래 요 지금 도모창, 요거 도모창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중심부에서 도모창 2개까지가 원래 건물이에요. 오늘 상영학교 쪽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상영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뭐 들어가 보시면 졸업생들도 계실 텐데 들어가서 보시면 요 증축 부위가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그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모창 2개까지가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사가 지는데 이만큼 증축이 된 거죠. 여기도 하나, 둘까지가 원래 그 도모창이고 여기 2개가 더 있죠. 그러니까 요면은 2개를 더 내고 여기는 여기서 3년이 더 있는데 뭐 하여간 이 증축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녕초등학교, 인천국립보통학교는요 1896년 1월 22일 날 제가 이 학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립보통학교, 국립소학교, 초등학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보개혁 때 1895년 가보개혁 때 2차 가보개혁 때 소학교령이라는 걸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서당하고 향교 위주, 서원 위주로 교육이 하남 위주로 교육이 되어 왔는데 이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에 뭐랄까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해서 소학교령을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학교령은 크게 관립학교, 공립학교 이렇게 나뉘거든요. 관립학교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국립이에요. 국가에서 세운 학교. 그래서 1894년도 소학교령 반포되기 전에 1894년도에 서울의 관립교동소학교가 그러니까 교동이라고 있는 거는 이제 향교가 있다는 얘기죠. 관립교동소학교가 처음 개교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초등학교죠. 그리고 95년도에 4개의 뭐 제동 그다음에 뭐 해서 4개의 그 국립소학교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관립소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5개 소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다 관립이에요. 국립. 그리고 기록에는 1896년 1월 22일 날
한성사범학교 졸업생, 여기 속성과입니다. 졸업생 변형대를 인천부 공립수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한다라는 관보의 기록이 나와요. 그때 이제 변형대하고 한 명 더가 있는데 그 사람은 대구구, 그러니까 인천과 대구의 공립수학교 교원으로 발령을 나는 거죠. 그럼 교사를 임명했으니까 학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요. 이거를 우리나라 최초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인천 최초의 공립수학교라고 공립초등학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 더 과감하게 나가도 됩니다. 분명하게 관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 있던 5개 학교는 관립이에요. 국가에서 세워. 근데 공립수학교 교원으로 처음 부임된 사람이 변형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초의 공립수학교다, 공립초등학교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5개 학교가 나중에 관립을 떼고 공립을 붙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섞여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으나 처음 부임할, 처음 개교할 당시로만 보자면 인천부 공립수학교가 우리나라 최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였냐면 창녕초등학교는 지금까지 학교 가서 보이겠지만 1907년을 개교 기념으로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초등학교가 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동초등학교, 서울의 지금 교동초등학교거든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관립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교동초등학교도 1907년이 개교 기념일로 잡고 있었고, 그래서 2007년이 개교 기념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원대 어떤 교수님이 이걸 이제 끌어올린 거죠. 오류를 잡아내면서 1994년도에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인천은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초등학교도 다 그렇게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이전까지 한 3년 전까지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가 그 강화초등학교, 그다음에 부평초등학교 1899년 뭐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최근에 인천 그 교육청에서 요거를 인천국립고등학교 개교 연도를 1896년 1월 20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건 뭐 근거도 있고 뭐 명확해서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초등학교로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고유섭의 인천공립고등학교 시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랬고요. 자, 다음에 우량 생가토입니다. 여기 지금 요 큰 우물이 있고요. 요 옆에 이제 생가토, 요 도기천 길병원 바로 뒷담장 쪽인데요. 뭐 요거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다 드렸던 내용이라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축현역이죠. 축현역. 동인천역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동인천역은 요거는 뭐 이때 현장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경인철도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원래 그 철도 설계 당시에 이 선호가 어땠냐면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요 생선 뼈처럼 생긴 게 이게 원래 노선입니다. 인천역 위치가 원래 어디냐면 지금 인천 여상의 서남쪽,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그 일대가 원래 인천역 자리예요. 인천역 자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 공설운동장 앞으로 해서 순이철교로 해서 이렇게 제흥소로 가는 이 노선이었죠. 근데 설계를 이렇게 하고 처음에 이 부설권을 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모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일본 사람들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알박기라고 하죠. 왜? 땅값 높여가지고 땅을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선을 변경을 합니다. 어디로? 지금 인천역 자리로. 근데 이쪽을 변경하고 보니까 여기는 부두가 그 당시 여기 있었거든요. 부두가 여기 있었고 여기는 지금 신흥동, 그다음에 신포동 일대라 여기에 주거지가 많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종착역으로 했다면 여기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쪽으로 밀려나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여객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역이라고 써있죠. 원래 선도 여기에 축현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천역은 화물 전용역, 그 다음에 축현역은 여객 전용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서 사용이 되다가 원래 선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는 이제 갯벌이에요. 갯벌 들어왔는데 선호가 이렇게 휘어지니까 이거 속도도 느리고 처음에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20분 걸렸어요. 속도도 느리고 하니까 이거 직선화 좀 펴보자 라고 해서 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그 화평철교 있는 데서부터 배다리철교까지 쭉 직선을 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축현역을 주는 역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럼 요 원래 있던 철교 자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남아 있어요. 어디냐면 화평철교에서 배다리까지 도로 있잖아요. 동천역 앞에 도로. 그 도로가 원래 철교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제흥포역까지 넘어가는 그 도원역부터 그 뒷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 아직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요거를 다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핀 거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동인천역은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위치가 아니라 그 앞에 어디냐면 사진은 제가 안 갖다 놨구나. 그 동인천 옛날 깡시장 지금 동인천역 공영주차장 자리가 원래 동인천역 자리예요. 자리고 그러다가 1909년에 현위치로 이전을 했고요. 영명 이야기는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인천역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축현역이었고 중간에 상인천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축현역, 다시 동인천역이 됐다. 이 얘기는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40분까지인가요? 40분에 출발인가요? 아니요, 30분에 출발해서 네. 40분에 축현. 그럼 35분에 출발이 되겠네요. 아, 나오네요. 여기가 원래 옆자리예요. 여기가 원래 옆자리고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내리교예요. 이게 원래 축현역 모습이고요. 여기 상인천역 당시의 모습, 상인천역 플랫폼, 그 다음에 1970년대 동인천역. 아마 인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지금 모습이죠. 이제 1989년도인가요? 우리나라 두 번째 민자 역사. 처음이 영등포역이고 두 번째 민자 역사가 인천역입니다. 동인천역이에요. 인천백화점 얘기들 소개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차종 동경, 종착역에 도착하면서 겨울 풍경을 이제 읽는데 요게 은봉산에서 바라본 동인천역 일대 모습입니다. 일대 모습이고요. 여기가 지금 옛날 인천여고 자리, 지금 동인천 동사무소 자리고 동인천역은 여기쯤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다와 이 산과 이런 모습들을 읊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차 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경동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축현역에 도착할 즈음에 창밖으로 되게 검푸른 바다, 하얀색 산, 딱 겨울에 뭔가 고요한데 차 안도 조용한 거예요. 사람이 다 내려버리니까. 그 들리는 건 소리밖에 없더라.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로움, 적막함 이런 걸 표현한 시조고요. 자, 그 다음에 제흥포역입니다. 이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흥포역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1983년 당시에 제흥포역 모습이고요. 제흥포역은 원래 없던 역이죠. 원래 제흥포역은 없었어요. 경인철도 개통 당시에도 없었고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이 주로 많이 밀집한 데가 물론 이쪽 그 어디입니까? 화수동, 합경동 쪽에도 많이 사셨지만 여기는 이미 집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용현동하고 순이동 쪽에 많이 몰려들어요. 여기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하려면 동인천역이나 중앙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도청에서 이 사람들을 위한 임시역을 만드는 거죠. 1959년도에 이 자리에 임시역을 만들고 7월달에 간이역을 승격시킨 다음에 제물포역으로 명명을 합니다. 이름을. 근데 왜 제물포로 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마 들리는 얘기로는 이 당시에 인천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고위직에서 인천에 옛 지명 중에 제물포가 있었으니까 그 이름을 갖다 붙이자라고 여기다가 제물포역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가 다 제물포가 됐죠. 근데 사실 제물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제물포는 어디냐? 오히려 인천역 주변이 원래 제물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잘못 붙이면 이런 사단이 난다. 그렇다고 제물포역을 지금 인천역에 제물포라고 붙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뭔가 지명을 붙든 신중해야 된다. 하여간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게 개통 당시, 개통이 아니라 1959년도에 제물포역을 만드는데 간이역이다 보니까 65년도에 제대로 된 역을 만듭니다. 이게 요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80년대 제물포역이고 이게 90년대 제물포 뒷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물포역이나 중앙역에서 앞역 있고 뒷역 있잖아요. 앞역, 뒷역의 모습입니다. 이리로 가면 이제 인천대로 가는 길이죠. 자, 여기는 북망충경. 북망충경. 북망은 뭐냐면 우리 북망산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 저세상. 그 다음에 무덤이 많은 곳. 자, 북망충경. 인천에 그럼 뭔가 무덤이 많은 곳을 지나면서 봄 풍경을 읊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냐면 그 주안역을 출발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옛날 선인체육관 자리.
지금 거기가 이편한 세상인가요? 아파트 새로 지은데 그 자리 아니에요? 맞죠? 맞죠? 왜 오세요? 선생님 집이라서. 네. 이편한 세상 거기 일단 거의 무덤 자리였어요. 이편한 세상하고 지나서 지금 인하여중 자리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무덤이 2개가 있었는데 원래 3개가 있었죠. 여기가 어디냐면 화교공동묘지입니다. 지금 인하여중 자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붉은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중국인 묘지 가면 붉은 벽돌로 그 무덤 주위에 테두리를 쳐요. 지금 부평에도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이고 이게 지금 천로죠. 천로. 이렇게 뒤로 가면 이 언덕에 이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건데 궁방 충격 한번 볼까요? 주전몽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은 뭐냐면 주전몽 그러니까 일장춘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꿈속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깨보니까 정말 얼굴은 홍한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했으면 얼굴이 붉은색이 됐어. 이게 가련하다는 거죠. 춘광이 그러니까 봄볕이 덧없는 거는 너 알겠냐 어찌 알겠냐 이런 얘기예요. 짐작이나 하겠느냐. 그래서 이 깨보니까 나는 정말 이 주전몽을 꾸다가 졸았던 것 같아요. 깨보니까 밖에 이 무덤의 국문만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황망하고 허망하냐.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인하여중입니다. 아까 그 내용이고요. 인하여중 자리고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네. 동망산은 여기 지금 경기 지지자료에 보면 여기가 그 도화동 쪽이거든요. 다소면 화동리, 도마교리하고 화동리를 합쳐서 도화동이 되는데 화동리에 동망산이라고 실제 이름이 적혀요.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죠. 동망산이라고. 이게 원래 낙양에 있던 작은 산인데 여기에 그 중국 한나라 때 왕과 귀족의 무덤이 많다 보니까 이 동망산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무덤이 많은 곳, 혹은 저 사후세계 여기 동망산이라고 가르칩니다. 네, 보면은 실제로 그게 묘비 표시거든요. 지도에서 이게 1918년 지도인데 여기 노란선 안은 어디냐면 을목동이에요. 여기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요 오목한 표시, 무덤 표시가 보이죠. 여기 분묘라고 써 있잖아요. 무덤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화교 공동묘지 요 자리인데요. 요 자리인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제물표역입니다.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제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면 굉장히 많죠. 여기가 조선인 공동묘지, 화동동. 이게 나중에 관교동, 숨길이 지금 광고해준 자리가 또 공동묘지인데 관교동 숨길이 공동묘지로 옮겨졌다가 이제 나중에 부평 공동묘지로 옮겨가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이 분묘가 너무 엉망이었나 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일본 애들이 시장, 도로, 뭐 회사 이런 규칙들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묘지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분묘는 반드시 공동묘지에다 묻는다. 물론 안 지키죠. 안 지키지만 공동묘지가 조성되기 시작해요. 인천에 처음 조성된 공동묘지가 이 화동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여기에 공동묘지가 먼저 들어온 게 12년도에 화교 공동묘지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오죠. 그럼 원래 화교 공동묘지는 어디 있었냐? 내동의 내리교회 바로 위에, 내리교회 위에 내동의 황장이라고 여기에 중국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이게 일로 이전을 해오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선인체육관 일대로 조선인 공동묘지, 화동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물론 보이셨 선생님 기차 타고 다닐 때 못 보셨겠지만 1958년도에 인천에 국군묘지로 들어왔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서울의 국립묘지로 옮겨가는데 보면 그림을 볼게요. 이게 이제 이게 중국인 중국 공동묘지 위성사진으로 본 거고요. 47년도 여기가 조선인 공동묘지인데 그 다음에 67년도 보면 이렇게 곰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무덤이에요. 크게 들어섰었다. 그리고 여기가 도화동 국군묘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일렬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묘비예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 항공사진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이게 1957년에 들어와서 58년에 들어와서 65년도 이전할 때까지 매년 현충일 행사를 인천에서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자, 주한역입니다. 조금만 한 5분만 더 할게요. 주한역 여러분들 제 기억에서 주한역 이렇게 보이고요. 주한역은
개통 당시에 없었어요. 이 제목표하고 똑같이. 근데 여기는 1907년 원래 이제 개통 당시에 기차역은 인천 축천 우각동 부평이 있었습니다. 우각동역은 알렌 별장 바로 아래. 그래서 알렌을 위한 역이라고 불렀었는데 1907년도 아까 경인철도 직선화 사업 때 우각동역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1910년에 주안역을 신설을 하죠. 왜 신설을 하냐?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 운송을 위해서 생산을 합니다. 네,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간서고거리에 있던 가리키던 그 주안이라는 지명이 옮겨오는 계기가 됐던 그런 거고요. 여기 주안 염전이죠. 염전 추경을 보면 뭐 설명은 이따 가서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아득하고 뭔가 이렇게 여유롭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가을 풍경인데 제 6면에 해당하죠. 이 염전은요. 경인철도가 여기가 지금 동암역 있는 데거든요. 여기서 약간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이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커브를 둡니다. 여기가 지금 간성역 있는 곳이고요. 그러면 요 방향으로 보이는 거죠. 우측 차창 밖으로. 이따가 전철 타고 가면서도 올라갈 때는 왼쪽인가? 왼쪽이고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 오른쪽이고 올라갈 때 왼쪽 창을 보세요. 왼쪽 창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 아파트들이 막 서가지고 이 모습이 안 보이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통학할 때 보면 이렇게 동안역을 출발해서 그때 간성역 없었거든요. 주안역 올 때까지 여기가 딱 튀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단이 보이고 저 멀리 선입체육관이 보이고 그 풍경이죠. 그러니까 그 기차를 타고 딱 동안역 그 커브길을 돌면서 염전이 쫙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염전이 쫙 깔려 있는 그 모습에서 배 한 척이 떠 있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을 하늘, 가을 풍경을 그렸던 겁니다. 여기에 염전 관련 시설이 모여 있어서 저희가 오늘 여기를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시면 여기 염전 저수지예요. 저수지고 염전이 이렇게 염전 1구죠. 1구가 이렇게 있는데 연부 관사가 여기 모여 있고요. 여기가 염전 출장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주안역이 여기고 그리고 여기에 주안 신사가 있어요. 지금 용화선언. 이게 지도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주안역이고 관사 써 있고 전매과 출장소라고 써 있죠. 여기 1930년대 주안염전 분해도거든요. 그리고 40년대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광복 이후입니다. 보시면 목월동이라고 써 있어요. 목월동은 여기가 간석동인데 광복은 됐어요. 동이라고 편지한 거 보니까 광복은 됐는데 지명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명이었던 목월정에서 정을 동으로 바꾼 겁니다. 나중에는 간석동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관윤정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신사가 있던 자리에 관윤정이라는 정자를 둔 거죠. 그렇죠? 관윤정. 그래서 관윤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던 한 4, 5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자의 모습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사의 모습은 남겨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용화선언 기록을 보면 1950년도에 용해사가 창건이 되고 1955년도에 정정만 스님을 주재 스님으로 추대하면서 용화선언으로 개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사가 바로 용화사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정자가 하나 있었다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안신사 표지석입니다. 저희가 사전답사 때 이걸 좀 보려고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거를 이게 지금 공사하기 전이거든요. 용화선언 안에 지금 없어요. 이게 한 50m 떨어진 길 건너에 풀숲에 숨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용화사에서는 이 신사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용화사의 이 전시로 이렇게 가는 거를 되게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이제 부평역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평역 1920년대 부평역 모습이고요. 이것도 이제 부평역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그림만 보시죠. 이게 첫 번째 역사, 두 번째 역사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역사, 57년도에 이제 폭격으로 두 번째 역사가 폭격으로 없어지고 세 번째 역사로 이 단층짜리 부평 건물을 만듭니다. 근데 수도권 전철이 놓이면서 역사로 규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요 역사 건물이 나오죠. 이게 아마 저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저기 뭐죠? 엽기적인 그냥 영화에도 요 역사 건물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건물에서 2000년도에 이 역사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전철 과정을 가졌고요. 마지막이죠. 제 5연에 해당하는 부평 하경인데요. 이것도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되게 여유롭고 되게 뭔가 큰 벌판에 학 한 마리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사진은
뭔가 음울한 사진을 갖다 놓으세요. 왜냐? 1900 고위습선에 열차 총학하던 당시에 이 들판은 평시엔 들판이었겠지만 상곡동 현대아파트쯤 와서는 이런 광경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가 1916년에 일본 육군 조선주차군의 사격장으로, 사격훈련장으로 쓰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부평에서 훈련하던 모습이에요. 일본 육군들이. 그리고 뭐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 경입팔경 오연을 보면 마지막에 어즈버 청구의 백의 검수 한무 프로하는 거. 그러니까 어즈버는 그 어조사고요. 앞에 쉽게 앞에 붙이는 말이고 청구 푸른 언덕에 백의 검수는 자랑을 얘기하거든요. 흰옷에 검은 머리. 청구의 이 백의 검수 이 사람은 자기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한목으로서 이 세상은 참 평온하고 확이 날아다니고 이런 평온한데 나는 참 이 뭔가 울분이 막 쌓여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가 가슴에 울분을 감추고 있던 힘없는 식민지 백성의 한을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닐까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왜 그러냐 이 자리가 나중에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게 주병창이에요. 주병창으로 변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가볼 텐데 아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 이 건물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조병창의 모습인데 조병창 이렇게 되고 거의 한 100평이에요. 100평 정도. 이것도 이따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병창의 모습. 실은 여기가 보통 조병창의 건물들이 있었고 실제 면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총 100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상곡동 현대아파트 있는 자리고요. 여기가 여우고개, 잠고개고 여기가 제3부국단 있는. 그리고 여기에 무슨 그리고 뭐 아파트들 쭉 있고 여기 뭐 주한장로교회 있고 그래서 이만큼이 조병창의 면적이에요. 이게 아마 광복이 안 됐으면 이만큼을 다 무기공장으로 썼겠죠. 무기공장 이 정도만 무기공장 건설하고 나머지는 건설 도중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병창 병원 건물입니다. 병원 건물 제일 길가에 있죠. 길가에 있고 이게 6.25 때 폭격을 맞아요. 그래서 요 중앙 부위가 날아갑니다. 중앙 부위가 날아가고 요 양쪽 사이드가 남아 있었다가 요거는 2000년대 초반에 장교 그 캠프마켓 미군 장교 막사로 개축이 되고요. 요 건물만 남아 있었어요. 여기 다 잘리고 1층 건물만 남아 있다가 이것도 최근에 철거가 되고 벽체 일부 부분 벽체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개구멍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따 가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요 앞에 현관에서 그 당시에 그 1943년인가 4년인데 그 우리나라 조선인 여학생들이 이제 징용을 가죠. 징용 가서 여기서 섬으로 뭐 일하고 하는 거고 이 군복 입은 사람 다 일본 사람들. 병원장이래요. 조병창 병원장. 지영래라고 이 여기 중에 어느 분인가 제가 표시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서 일하셨던 분이 사진을 제공을 하셔서 부평 역사박물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현관에 이렇게 찍은 사진. 그래서 참 너무 급하게 왔는데 가면서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빨리 이동할게요. 네.